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너지 관련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전력 설비주들이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래소가 오늘 보면 많이 빠지는 거고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대신 이제 지수의 위치가 다르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이 시장 얘기는 좀 해주고요. 일단은 오늘 얘기부터 좀 할게요. 미국장이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이건 연결로 봐서 그런데 이게 원래 오늘 만기일이에요. 쿼드러플 이 미국장도 오늘 미국장은 눈이 안 보여요. 6월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늘이 이들 만기일인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2만95를 주고 밀리고 있는 요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소가 약세가 나오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지금은 연결로 봐야 되니까 보다시피 미국장 지난 4월부터 그죠? 4월부터 지수가 10% 이상이 올랐거든요. 기술적으로 미국이 조종을 받는 위치가 우리나라에는 단점이 되는데 이 단점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약에 주도주를 못 샀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되지만은 이종복 의견은 조금 중립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나스닥은 어제 하락이 나왔으나 다우하고 독일 쪽은 보다시피 어제 오히려 다우는 급등했어요. 오늘 장은 정상적인 흐름이죠. 우리나라 시장이든 이 해외 증시든 지금 위치는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종을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거나 못 올라간 쪽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든 전 세계 증시든 나스닥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쪽으로는 다소간의 요게 부정. 그렇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장이 더 탄탄해진다. 요런 얘기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말을 하면은 좀 그죠? 무섭죠. 나는 내가 얘기를 하고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수요일 날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약간의 어떤 경계심이든 뭐든 주는 게 맞는 거죠. 보다시피 어제 엔비디아가 140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좀 음봉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애플. 그죠? 애플도 지금 보면 220달러 갔다가 이제 좀 밀리고 있는 요 모습, 요런 거. 근데 이들의 특징은 보다시피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어려운 것, 이게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는 AMD는 정통 칩 관련주죠. 우리나라 시장 그 AMD과의 주식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아요. 먼저 빠진 AMD는 어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여전히 알파벳 등은 흐름이 양호합니다. 만약에 이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조종받으면 이제 뭐 나스닥은 조종이 필연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하방 경직성 양호하고요. 우리나라로 오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늘 섹터별 종목 강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우향의 주식의 흐름이 좋아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필연인데 이게 지금 아침 시세판이거든요. 이게 아침 시세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놓으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의 시세판입니다. 이 시세판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좀 프리끼리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선, 그 다음에 기자재, 그 다음에 전력설비, 그 다음에 제약주도 시총상위 제약보다 시총이 좀 떨어지는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아마 이종복 유튜브 본 사람들은 최근 한 3종목 정도가 좀 세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요쪽,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좋죠. 그러니까 원래 이걸 예측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종복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는 지금 증권사에서 브레이크 거는 증권사는 없고, 목표 주가를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인가요? 그거 하기 전에 1000불 이하에 있을 때 1000불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2000불로 얘기하고 막 쇼를 합니다만, 목표 주가가 한두 달 사이에 2배가 올라가는 경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 82,500원 언저리로 왔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78,500원에서 7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 종목은 관망, 대신 좀 밀리면 매수 관점은 나쁘지 않죠. 요 정도 얘기해놓고 일단 가볼게요. 에너지 관련주 강세는 어제도 종목 랭킹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좀 얘기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력설비 반등 나오는 것도, 물론 이 전력설비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 추천 의도가 없어요. 전력설비 쪽도 이게 이들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이 동이죠, 여러분. 쿠퍼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반등 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쿠퍼도 내가 봤을 때는 4.8 이상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이든 간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던 게 이제 약간 누그러지려고 하는 어떤 기미는 보이고, 그 상황에서 제약주든 2차 전지든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전력 설비든 그쪽으로 매수세가 붙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최근에 이쪽 에너지 관련주나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광밴드 기자재 관련주들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모습이 긍정이고, 상당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성광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광도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특징으로 LX 세미콘이나 그 다음에 DB 하이텍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등.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변곡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지금 시장은 그래요. 지수 신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 향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고, 우리나라 시장은 따라가다가 이제 지수 얼추 고점에 온 상태에서 엔비디아 향이 약간 조정을 보이자 반대편에 있었던 종목 중 다우향 에너지과의 종목이 흐름이 좋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2차 전지가 하방 경직성이 좋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밤사이 엔비디아, 나스닥 쉬어가는 가운데 다우향의 에너지과의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이 변곡점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금요일장에 대응 가능할까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385 돌파, 381 지지 체크인데 385 갈 일은 없고요. 수요일 날 신의 한 수에서 얘기 다 한 거거든요. 단기, 중기로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면서 또 MC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권미란 앵커가 이 툭툭 던지는 말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왔기 때문에 지금 받아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 최근 14거래일 연속 지수가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고점을 뚫은 거고요. 환율이 1890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 등 정통 업종 대표주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지수의 위치에서 이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면 이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을 안 파는데 왜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는 쪽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수 안 무너집니다. 다만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대표성 주식은 지금 나는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가에서는 노죠. 저거 사느니 2차 전지를 몰빵하는 게 낫지. 다만 외국인들이 산 주식들이 시총이 높고 안 빠지기 때문에 지수 착시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라고 하는 건데 종목을 보더라도 같이 급등한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종받으면 몰라도 같이 올라간 주식은 중립이고 여전히 이 종목은 뭐 제약이든 2차 전지든 바닥권에 있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수는 내가 뭐죠 여러분? 수요일 날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주부터 7월 첫 번째 주로 가면서는 약간 좀 눌리는 게 맞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눌린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을 긍정으로 보고 지수를 긍정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나오면 긍정이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지수가 다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지수가 흔들릴 때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이 좋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지수가 떠 있을 때 저점 매수가 아니고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제약, 뭐 에너지 이런 쪽, 그죠? 예,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가 좋고 나머지는 이따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우선적으로 신규 매수는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적으로 2차 전지, 제약,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 가격 매력과 또 펀더멘털 잘 갖춘 종목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있습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미스터 진단, 밤 9시 진단을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